심장 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가슴이 답답하거나 뻐근한 느낌이 잠깐 왔다가 사라지면 그냥 체한 줄 알고 넘기기 쉬운데 그런 순간이 몸이 보내는 경고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의 식탁과 생활 속에서 심장을 지키는 방법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기 위한 안내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약속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갑자기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 숨이 가빠지는 호흡 곤란, 식은땀, 어지러움, 왼쪽 팔이나 어깨로 퍼지는 통증, 턱이나 등으로 번지는 이상한 통증이 함께 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응급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다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심장 근육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이나 시술의 여부와 상관없이 빨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심장 근육은 온몸에 피를 보내는 펌프이지만 그 펌프 자체도 피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혈관이 관상동맥입니다. 이 관상동맥이 기름때처럼 쌓인 찌꺼기와 염증, 혈전 같은 이유로 좁아지거나 막히면 심장 근육이 산소를 받지 못해 손상됩니다. 어떤 날은 잠깐 좁아졌다가 다시 열리기도 하는데 그때 느끼는 짧은 통증을 잠깐 지나간 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신호가 다음 큰 문제의 전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일상에서 혈관을 덜 상하게 하는 식사와 습관. 둘째는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고 즉시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심장 건강을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길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평소의 작은 선택입니다. 짠 음식에 익숙해지면 혈압이 올라가기 쉽고 혈압은 혈관 벽을 계속 두드리며 상처를 만듭니다. 기름진 튀김이나 가공육이 잦아지면 혈액 속 지방과 염증 신호가 늘어나 혈관 안쪽 환경이 거칠어집니다. 단 음료나 달콤한 간식을 자주 먹으면 혈당 변동이 커지고 그 흔들림이 혈관을 지치게 합니다. 여기에 흡연, 과음, 수면 부족, 스트레스, 활동량 부족이 겹치면 혈관은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기 쉬워집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궁금해지실 텐데요. 정답은 한 번에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가능한 한 가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핵심 식재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견과류 가운데서도 아몬드, 다른 하나는 석류입니다. 이 둘을 기적의 음식처럼 포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간식이나 과일찜으로만 생각하는 재료가 혈관 환경을 조금씩 더 나은 쪽으로 돌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생활 방식으로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전제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미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거나 약을 드시고 있다면 음식은 치료의 대체물이 아니라 생활관리의 한 부분입니다.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음식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면서 안전하게 곁들이는 방향이 좋습니다. 먼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를 꾸준히 드시는 습관이 심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첫째, 아몬드에는 불포화 지방이 들어있어 혈액 속 지방 조성을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 안쪽에 들러붙기 쉬운 나쁜 지방 신호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아몬드에는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어 식후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 유리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내려가면 혈관이 매번 자극을 받는데 그 자극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소가 들어있어 혈관 벽이 과도한 산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몬드는 혈관을 한 번에 청소하는 음식이 아니라 혈관이 덜 상하도록 환경을 만들고 나쁜 습관이 만든 흔들림을 줄이는 쪽에 가까운 식품입니다. 아몬드를 드실 때는 양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칼로리가 있는 식품이기도 하니 손으로 한 줌을 가득 쥐어 먹는 방식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천하기 쉬운 기준은 작은 한 줌입니다. 하루 한 번, 식사 후나 간식 시간에 천천히 씹어 드세요. 이가 불편하신 분들은
잘게 부수어 요거트나 부드러운 음식에 섞어 드셔도 됩니다. 가능하면 소금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나 달콤한 코팅이 된 제품은 피하고 볶지 않았거나 과하게 가공되지 않은 형태를 고르는 편이 좋습니다. 견과류가 처음인 분들은 소화가 더딜 수 있으니 양을 더 줄여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석류입니다. 석류는 신맛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석류에 들어있는 식물성 색소와 항산화 성분은 혈관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돕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즉각적인 느낌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석류는 먹자마자 통증이 사라지는 종류의 음식이 아닙니다. 다만 석류를 포함한 다양한 색의 과일과 채소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에게서 혈관 기능과 혈압, 염증 지표가 더 유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보고되어 왔고 그 배경에 항산화 성분과 식물성 폴리페놀의 역할이 거론됩니다. 쉽게 말해 석류는 혈관 안쪽 벽이 쉽게 상처 나지 않도록 보호막 같은 환경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석류를 가장 간단하게 드시는 방법은 무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일 조금입니다. 생과일을 드셔도 되고 원액이나 즙 형태를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즙 제품은 당이 들어간 경우가 있으니 성분표를 보고 당이 과하게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신맛이 부담스러우시면 물에 희석하거나 무가당 요거트에 섞어 드시고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편이 편합니다. 석류 역시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작은 양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몬드와 석류를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역할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몬드는 식사 구성의 균형을 잡아주고 혈당과 지방 신호를 안정시키는 쪽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석류는 혈관 벽이 과도한 산화 자극을 받는 상황을 줄이는 쪽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해도 좋지만 둘을 함께 무리 없는 범위에서 곁들이면 전체 식사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심장 친화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좋은 음식을 더하는 것만큼이나 해로운 습관을 줄이는 것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심장에 부담이 큰 대표 습관을 생활 언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국물은 한두 숟가락만으로 줄여보세요. 국과 찌개, 라면, 국물은 소금이 많아 혈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김치와 젓갈은 아예 끊기보다 양과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셋째, 튀김은 가끔으로 두고 평소에는 굽거나 찌는 조리법을 선택해 보세요. 넷째, 가공육은 양을 줄이고 가능하면 신선한 단백질로 바꿔보세요. 다섯째, 달콤한 음료는 습관이 되기 쉬우니 물이나 무가당 차로 바꾸는 날을 늘려보세요. 이 5가지만 조용히 바꿔도 혈관은 덜 지치기 시작합니다. 식사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는 순서입니다. 어르신들께 특히 추천드리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채소나 나물처럼 섬유질이 있는 반찬을 조금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반찬을 드신 뒤 마지막에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순서가 바뀌면 식후 혈당과 포만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끼를 너무 배부르게 드시기보다 조금 덜 드시는 습관이 심장에 유리합니다. 배가 꽉 차면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많이 몰리고 심장은 더 열심히 뛰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식사는 배가 편안한 정도에서 끝내고 간식은 아몬드처럼 작은 양의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있는 것으로 선택하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활동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장에 좋은 운동의 핵심은 지속입니다. 매일 걷기가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집 앞을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숨이 가쁘지 않은 정도로 말이 가능할 정도의 속도로 걸으세요. 무릎이 불편하시면 시간을 더 짧게 나누어도 좋습니다. 아침에 10분, 오후에 10분처럼 나누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걷기 전후로 종아리와 허벅지를 부드럽게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것, 잠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과 식욕, 스트레스 호르몬이 흔들리면서 혈관이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리듬을 만드는 것이 심장에 큰 도움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거창한 명상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안정시키는 작은 기술입니다. 자기 전 숨쉬기만 바꿔도 심장이 편안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숨을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잠깐 멈춘 뒤 입으로 길게 내쉬는 호흡을 천천히 반복해 보세요. 내쉬는 숨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 긴장이 내려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흡이 편해지면 가슴 답답함이 줄고 잠들기 쉬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한 번은 웃을 만한 일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손주나 가족과 전화하고 텔레비전의 가벼운 프로그램을 보는 것만으로도 몸은 스트레스에서 잠시 빠져나옵니다. 심장은 감정과 매우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응급 신호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가슴 중앙이 짓눌리거나 타는 듯 아프고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나며 어지럽고 왼쪽 팔이나 어깨, 턱 등으로 통증이 퍼질 때는 즉시 응급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평소와 다른 이상함이 함께 오면 그냥 참지 마세요. 특히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거나 흡연을 하셨던 분들은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슴 통증 대신 심한 소화불량처럼 느끼거나 극심한 피로감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 몸이 보내는 낯선 신호를 가볍게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큰 문제 없었는데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심장 건강은 운이 좋았다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로 지켜지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가족력이나 체질도 영향을 주지만 대부분의 위험은 생활 속에서 서서히 쌓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전략은 부담 없이 오래 할 수 있는 습관을 고르는 것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방식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몬드는 작은 양을 천천히, 석류는 무리 없는 양을 꾸준히, 국물과 짠 음식은 줄이고 튀김과 가공육은 빈도를 낮추고 식사 순서를 바꾸고 매일 걷고 잠을 지키고 호흡을 가다듬는 것. 이렇게 단순한 원칙들이 쌓이면 몸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계획을 아주 현실적으로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끝나면 냉장고와 장을 보는 리스트를 떠올려 보시고 아몬드를 무염으로 하나, 석류는 무가당에 가까운 형태로 하나, 이 두 가지를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딱 이것만 해보세요. 하루 한 번 아몬드를 작은 양으로 천천히 씹기, 하루 한 번 석류를 작은 양으로 꾸준히 곁들이기, 그리고 짠 국물은 한두 숟가락에서 멈추기. 이렇게 시작하면 부담이 적고 실패할 일이 줄어듭니다. 몸이 가벼워지거나 식후 졸림이 줄거나 혈압이 덜 흔들리는 느낌이 들면 그때 범위를 조금 넓혀도 됩니다. 오늘 안내는 교육과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이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맞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좋지 않거나 특정 약을 드시는 분, 알레르기가 있는 분, 위가 예민한 분은 새로운 식품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응급 신호가 의심될 때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심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더딜 수 있지만 지금부터의 선택은 앞으로의 시간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가능한 한 가지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쌓여서 내일의 불안을 줄이고 남은 시간을 더 편안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운동을 하면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리고 겁이 난다. 그럼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하나 하는 질문입니다. 운동은 두려움을 참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늘려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음에는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복도를 왕복하거나 문 앞에서 잠깐 바람을 쐬는 정도로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숨이 막힐 정도로 몰아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걷는 중에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면 즉시 멈추고 쉬어야 하고 그런 증상이 반복되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운동을 하면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리고 겁이 난다. 그럼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하나 하는 질문입니다. 운동은 두려움을 참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늘려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음에는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복도를 왕복하거나 문 앞에서 잠깐 바람을 쐬는 정도로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숨이 막힐 정도로 몰아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걷는 중에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면 즉시 멈추고 쉬어야 하고, 그런 증상이 반복되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자주 듣는 질문은 커피는 괜찮은가입니다. 커피는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잠을 방해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분이라면 양을 줄이거나 시간을 앞당기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공복에 진한 커피만 마시는 습관은 속을 자극하고 혈당을 흔들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커피를 드신다면 물을 먼저 마시고 간단한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시면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자주 듣는 질문은 커피는 괜찮은가입니다. 커피는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잠을 방해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분이라면 양을 줄이거나 시간을 앞당기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공복에 진한 커피만 마시는 루틴은 속을 자극하고 혈당을 흔들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커피를 드신다면 물을 먼저 마시고 간단한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시면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은 증상이 없어서 끊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다시 나빠지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임의로 약을 줄이면 오히려 위험 신호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안해서 약을 더 많이 드시는 것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의 용량과 종류는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여 조절해야 합니다. 음식과 운동은 약을 대신하기보다 약이 잘 작동하도록 몸의 환경을 돕는 파트너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은 증상이 없어서 끊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다시 나빠지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임의로 약을 줄이면 오히려 위험 신호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안해서 약을 더 많이 드시는 것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의 용량과 종류는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여 조절해야 합니다. 음식과 운동은 약을 대신하기보다 약이 잘 작동하도록 몸의 환경을 돕는 파트너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식탁에서 단백질을 늘리려 할 때는 기름과 소금을 함께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등푸른 생선, 두부, 달걀, 살코기, 콩류, 저지방 유제품처럼 비교적 부담이 적은 선택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소시지나 햄 같은 가공육은 짠맛과 기름이 함께 들어있어 자주 드시면 심장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국 대신 건더기 위주로 먹는 습관, 반찬의 간을 조금 줄이는 습관, 양념을 듬뿍 묻히기보다 원재료 맛을 살리는 습관이 모이면 혈압과 부종이 덜해질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 단백질을 늘리려 할 때는 기름과 소금을 함께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등푸른 생선, 두부, 달걀, 살코기, 콩류, 저지방 유제품처럼 비교적 부담이 적은 선택이 보탬이 됩니다. 반대로 소시지나 햄 같은 가공육은 짠맛과 기름이 함께 들어있어 자주 드시면 심장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국 대신 건더기 위주로 먹는 루틴, 반찬의 간을 조금 줄이는 루틴, 양념을 듬뿍 묻히기보다 원재료 맛을 살리는 루틴이 모이면 혈압과 부종이 덜해질 수 있습니다. 채소는 많이보다 매일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큰 접시로 드시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한 끼에 2가지 색의 채소만 추가해 보세요. 초록색 나물, 주황색 채소, 보라색 채소처럼 색을 다르게 하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옵니다.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은 포만감을 만들어 과식을 줄이고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채소는 많이보다 매일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큰 접시로 드시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한 끼에 2가지 색의 채소만 추가해 보세요. 초록색 나물, 주황색 채소, 보라색 채소처럼 색을 다르게 하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옵니다. 채소를 먼저 먹는 루틴은 포만감을 만들어 과식을 줄이고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는 데도 보탬이 됩니다. 수분 섭취도 심장 건강과 연결됩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변비가 생기며 활동량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부전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수분 제한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개인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식사 사이에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목이 마르기 전에 조금씩 마시는 것이 부담이 적습니다. 수분 섭취도 심장 건강과 연결됩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변비가 생기며 활동량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부전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수분 제한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개인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식사 사이에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루틴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목이 마르기 전에 조금씩 마시는 것이 부담이 적습니다. 체중 관리를 이야기하면 살 빼라는 말로 들려 속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체중 관리는 외모가 아니라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 문제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근육을 줄이고 심장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으니 천천히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걷기를 조금 늘리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저녁 식사를 너무 늦게 하지 않고 야식을 줄이고 단 음료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중 관리를 이야기하면 살 빼라는 말로 들려 속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체중 관리는 외모가 아니라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 문제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근육을 줄이고 심장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으니 천천히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걷기를 조금 늘리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저녁 식사를 너무 늦게 하지 않고 야식을 줄이고 단 음료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잠이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고 불안해져서 간식을 먹거나 텔레비전을 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는 화면 빛을 줄이고 방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물로 손발을 데우고 짧은 호흡을 반복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 밤잠이 더 깨질 수 있으니 낮잠은 짧게 가져가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은 혈압과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잠이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고 불안해져서 간식을 먹거나 텔레비전을 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는 화면 빛을 줄이고 방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물로 손발을 데우고 짧은 호흡을 반복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 밤잠이 더 깨질 수 있으니 낮잠은 짧게 가져가는 편이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은 혈압과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가족이나 보호자분이 함께 계시다면 응급 상황을 위한 작은 약속을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증상이 올 때 괜찮아라고 말하며 참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오면 바로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약속을 미리 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움직이기 쉬워집니다. 또한 복용 중인 약 목록과 알레르기, 과거 병력은 휴대전화 메모나 지갑 안 카드에 적어두면 응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보호자분이 함께 계시다면 응급 상황을 위한 작은 약속을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증상이 올 때 괜찮아라고 말하며 참는 루틴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오면 바로 보탬을 요청하겠다는 약속을 미리 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움직이기 쉬워집니다. 또한 복용 중인 약 목록과 알레르기, 과거 병력은 휴대전화 메모나 지갑 안 카드에 적어두면 응급 상황에서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음식 선택을 금지 목록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을 지키는 길은 있습니다. 밥 양을 조금 줄이고 반찬의 간을 조금 덜고 튀김을 굽기로 바꾸고 간식은 과자 대신 아몬드나 요거트로 바꾸고 과일은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식사와 함께 소량으로 곁들이고 석류처럼 신맛이 있는 과일은 물이나 요거트와 함께 부드럽게 즐기는 것. 이런 선택은 나를 괴롭히는 규칙이 아니라 내 심장을 편하게 하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음식 선택을 금지 목록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을 지키는 길은 있습니다. 밥 양을 조금 줄이고 반찬의 간을 조금 덜고 튀김을 굽기로 바꾸고
간식은 과자 대신 아몬드나 요거트로 바꾸고 과일은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식사와 함께 소량으로 곁들이고 석류처럼 신맛이 있는 과일은 물이나 요거트와 함께 부드럽게 즐기는 것. 이런 선택은 나를 괴롭히는 규칙이 아니라 내 심장을 편하게 하는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장 볼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장바구니 원칙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견과류는 무염 제품을 고르고 작은 봉지로 나누어 사두면 과식이 줄어듭니다. 둘째, 과일과 채소는 한 가지를 많이 사기보다 두세 가지를 조금씩 사서 다양한 색을 확보해 보세요. 셋째,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조리하기보다 먹을 만큼만 준비해 짠 양념이 과해지지 않게 하세요. 넷째, 국물과 소스는 기본간을 약하게 하고 식탁에서 추가간을 하지 않는 원칙을 세우면 염분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집에 들어오자마자 물을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군것질 욕구가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 볼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장바구니 원칙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견과류는 무염 제품을 고르고 작은 봉지로 나누어 사두면 과식이 줄어듭니다. 둘째, 과일과 채소는 한 가지를 많이 사기보다 두세 가지를 조금씩 사서 다양한 색을 확보해 보세요. 셋째,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조리하기보다 먹을 만큼만 준비해 짠 양념이 과해지지 않게 하세요. 넷째, 국물과 소스는 기본간을 약하게 하고 식탁에서 추가간을 하지 않는 원칙을 세우면 염분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집에 들어오자마자 물을 한 잔 마시는 생활 방식을 들이면 군것질 욕구가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 식사 예시를 부담 없이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달걀이나 두부처럼 소화가 편한 단백질을 조금, 나물이나 데친 채소를 곁들이고 밥은 평소보다 조금만 덜어보세요. 간식이 필요하면 아몬드를 작은 양으로 천천히 씹고 점심에는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저녁에는 늦지 않게 배가 편안한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식사와 함께 소량으로, 석류는 물이나 요거트에 섞어 부담 없이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하루 식사 예시를 부담 없이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달걀이나 두부처럼 소화가 편한 단백질을 조금, 나물이나 데친 채소를 곁들이고 밥은 평소보다 조금만 덜어보세요. 간식이 필요하면 아몬드를 작은 양으로 천천히 씹고 점심에는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저녁에는 늦지 않게 배가 편안한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권합니다. 과일은 식사와 함께 소량으로, 석류는 물이나 요거트에 섞어 부담 없이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외식이 잦은 분들을 위한 요령도 있습니다. 외식은 간이 강하고 양이 많아지기 쉬우니 주문할 때 덜 짜게 요청하고 소스는 따로 달라고 해서 찍어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국물 요리는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튀김보다는 구이나 찜을 선택하고 밥은 반 공기만 먼저 덜어두면 과식이 줄어듭니다. 음료는 달지 않은 것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외식이 잦은 분들을 위한 요령도 있습니다. 외식은 간이 강하고 양이 많아지기 쉬우니 주문할 때 덜 짜게 요청하고 소스는 따로 달라고 해서 찍어 드시는 편이 권합니다. 국물 요리는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튀김보다는 구이나 찜을 선택하고 밥은 반 공기만 먼저 덜어두면 과식이 줄어듭니다. 음료는 달지 않은 것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슴 통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프다가 아니라 답답하다, 쥐어짜는 것 같다, 뜨겁다, 무겁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다처럼 표현하셔도 됩니다. 또한 통증이 왔다가 사라졌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짧게 지나가는 증상이라도 반복되거나 평소와 다르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것을 들 때 가슴이 답답해지고 쉬면 괜찮아지는 패턴이 있다면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으니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슴 통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프다가 아니라 답답하다, 쥐어짜는 것 같다, 뜨겁다, 무겁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다처럼 표현하셔도 됩니다. 또한 통증이 왔다가 사라졌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짧게 지나가는 증상이라도 반복되거나 평소와 다르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것을 들 때 가슴이 답답해지고 쉬면 괜찮아지는 패턴이 있다면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으니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자기 점검도 도움이 됩니다. 혈압계를 가지고 계신다면 아침과 저녁 같은 시간에 측정해 기록해 보세요. 기록은 숫자를 외우기보다 평소보다 높다, 평소보다 낮다, 최근의 변동이 크다를 알아차리게 해줍니다. 맥박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불규칙하게 느껴지면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원인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갑자기 발이 붓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늘어나면 심장 부담이 커졌을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세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자기 점검도 도움이 됩니다. 혈압계를 가지고 계신다면 아침과 저녁 같은 시간에 측정해 기록해 보세요. 기록은 숫자를 외우기보다 평소보다 높다, 평소보다 낮다, 최근의 변동이 크다를 알아차리게 해줍니다. 맥박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불규칙하게 느껴지면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원인을 확인하는 편이 권합니다. 또한 갑자기 발이 붓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늘어나면 심장 부담이 커졌을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세요. 아몬드와 석류를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한 경우도 정리해 드립니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아몬드를 피하셔야 하고 치아가 약한 분은 잘게 부수어 드시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석류는 위가 예민한 분에게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 공복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특정 약과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어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새로운 식품을 꾸준히 시작하기 전 담당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몬드와 석류를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한 경우도 정리해 드립니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아몬드를 피하셔야 하고 치아가 약한 분은 잘게 부수어 드시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석류는 위가 예민한 분에게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 공복은 피하는 편이 권합니다. 또한 특정 약과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어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새로운 식품을 꾸준히 시작하기 전 담당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권합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심장 문제는 참고 버티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경고 신호가 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 평소에는 짠맛과 튀김, 가공육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늘리고 아몬드와 석류 같은 심장 친화적 선택을 무리 없이 꾸준히 더하는 것. 그리고 매일 걷고 잠을 지키는 것. 이 원칙은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 지킬수록 힘이 생깁니다. 오늘부터 가능한 한 가지로 시작해 보세요. 그 시작이 여러분의 다음 계절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심장 문제는 참고 버티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경고 신호가 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 평소에는 짠맛과 튀김, 가공육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늘리고 아몬드와 석류 같은 심장 친화적 선택을 무리 없이 꾸준히 더하는 것. 그리고 매일 걷고 잠을 지키는 것. 이 원칙은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 지킬수록 힘이 생깁니다. 오늘부터 가능한 한 가지로 시작해 보세요. 그 시작이 여러분의 다음 계절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주일 실천표를 글로 그려보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장바구니부터 바꿔서 무염 아몬드를 준비하고 화요일에는 국물 줄이기를 집중해서 연습하고 수요일에는 걷기 시간을 아주 조금이라도 확보하고 목요일에는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고 금요일에는 식사 순서를 의식해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토요일에는 석류를 부담 없는 방식으로 곁들이고 일요일에는 한 주 기록을 돌아보며 잘된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완벽하게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라도 지켜지면 몸은 변화를 기억합니다. 일주일 실천표를 글로 그려보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장바구니부터 바꿔서 무염 아몬드를 준비하고 화요일에는 국물 줄이기를 집중해서 연습하고 수요일에는 걷기 시간을 아주 조금이라도 확보하고 목요일에는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고 금요일에는 식사 순서를 의식해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토요일에는 석류를 부담 없는 방식으로 곁들이고 일요일에는 한 주 기록을 돌아보며 잘된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완벽하게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라도 지켜지면 몸은 변화를 기억합니다.
식사 후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자주 오면 식사 속도를 늦추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급하게 드시면 위가 갑자기 팽창하면서 흉부 압박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고 그 느낌이 심장 증상과 섞여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천천히 씹고 중간에 젓가락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몸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강하거나 숨이 차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팔과 턱으로 퍼지는 느낌이 있다면 단순 소화 문제로 단정하지 말고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식사 후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자주 오면 식사 속도를 늦추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급하게 드시면 위가 갑자기 팽창하면서 흉부 압박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고 그 느낌이 심장 증상과 섞여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천천히 씹고 중간에 젓가락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몸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강하거나 숨이 차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팔과 턱으로 퍼지는 느낌이 있다면 단순 소화 문제로 단정하지 말고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추운 날에는 혈관이 수축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찬 공기를 마시거나 새벽에 급하게 밖으로 나가는 행동은 피하고 외출 전에는 실내에서 몸을 조금 데운 뒤 천천히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목과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손발을 차갑게 두지 않는 것만으로도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추운 날에는 혈관이 수축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찬 공기를 마시거나 새벽에 급하게 밖으로 나가는 행동은 피하고 외출 전에는 실내에서 몸을 조금 데운 뒤 천천히 움직이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목과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손발을 차갑게 두지 않는 것만으로도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운 날에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기 쉬워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어지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날에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무리한 활동을 피하고 한낮의 뜨거운 시간대보다는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가볍게 움직이세요. 더운 날에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기 쉬워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어지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날에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무리한 활동을 피하고 한낮의 뜨거운 시간대보다는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가볍게 움직이세요. 가족력이 없어도 안심할 수 없고 가족력이 있어도 늦은 것은 아닙니다. 심장 건강은 타고난 요소와 생활 요소가 함께 작동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바꿀 수 있는 것에 힘을 쓰는 편이 훨씬 현명합니다. 그 바꿀 수 있는 것의 대표가 식사와 수면과 움직임입니다. 오늘 소개한 아몬드와 석류는 그 변화의 시작을 쉽게 만들어주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없어도 안심할 수 없고 가족력이 있어도 늦은 것은 아닙니다. 심장 건강은 타고난 요소와 생활 요소가 함께 작동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바꿀 수 있는 것에 힘을 쓰는 편이 훨씬 현명합니다. 그 바꿀 수 있는 것의 대표가 식사와 수면과 움직임입니다. 오늘 소개한 아몬드와 석류는 그 변화의 시작을 쉽게 만들어주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는 의지가 약해서 못한다고 생각하셨다면 방향을 바꿔보세요. 의지로 버티는 계획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대신 환경을 바꾸는 계획은 오래갑니다. 아몬드는 눈에 보이는 곳에 소분해 두고 석류는 손이 닿는 곳에 두고 소금과 소스는 안 보이는 곳으로 옮기고 걷기는 시간을 정하기보다 식사 후 문 밖까지처럼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세요.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 의지가 약해도 실천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는 의지가 약해서 못한다고 생각하셨다면 방향을 조정해 보세요. 의지로 버티는 계획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대신 환경을 바꾸는 계획은 오래갑니다. 아몬드는 눈에 보이는 곳에 소분해 두고 석류는 손이 닿는 곳에 두고 소금과 소스는 안 보이는 곳으로 옮기고 걷기는 시간을 정하기보다 식사 후 문 밖까지처럼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세요.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 의지가 약해도 실천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겁에 질리거나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선택을 얻어가시는 것입니다. 심장은 매일 묵묵히 일합니다. 그 심장이 덜 힘들도록 오늘 한 가지를 바꿔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가장 안전한 것부터,
그리고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겁에 질리거나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선택을 얻어가시는 것입니다. 심장은 매일 묵묵히 일합니다. 그 심장이 덜 힘들도록 오늘 한 가지를 조정해 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가장 안전한 것부터, 그리고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는 살이 안 쪘으니 심장은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정상이더라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높을 수 있고 활동량이 적으면 혈관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통증이 없으면 문제없다는 생각도 조심해야 합니다. 당뇨가 있거나 고령인 경우 증상이 약하게 나타날 수 있고 숨참이나 피로감만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좋다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더 좋다는 생각도 피해야 합니다. 건강식품도 과하면 부담이 됩니다. 아몬드와 석류도 조금씩 꾸준히가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는 살이 안 쪘으니 심장은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정상이더라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높을 수 있고 활동량이 적으면 혈관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통증이 없으면 문제없다는 생각도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가 있거나 고령인 경우 증상이 약하게 나타날 수 있고 숨참이나 피로감만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좋다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더 좋다는 생각도 피해야 합니다. 건강식품도 과하면 부담이 됩니다. 아몬드와 석류도 조금씩 꾸준히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생활 팁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탁에 앉기 전 손을 씻는 것처럼 식사 전에 한번 숨을 고르고 천천히 먹겠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작은 준비가 식사 속도를 낮추고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속과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잠깐 앉아 쉬거나 천천히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생활 팁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탁에 앉기 전 손을 씻는 것처럼 식사 전에 한번 숨을 고르고 천천히 먹겠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작은 준비가 식사 속도를 낮추고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속과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잠깐 앉아 쉬거나 천천히 움직여 주세요. 만약 주변에 부모님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 중 한 가지를 함께 정해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장을 보며 무염 아몬드를 고르거나 국물은 서로 한두 숟가락만 먹기로 약속하거나 저녁 산책을 짧게라도 같이 하는 식입니다. 혼자 하는 변화는 흔들리기 쉽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 오래갑니다. 만약 주변에 부모님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 중 한 가지를 함께 정해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장을 보며 무염 아몬드를 고르거나 국물은 서로 한두 숟가락만 먹기로 약속하거나 저녁 산책을 짧게라도 같이 하는 식입니다. 혼자 하는 변화는 흔들리기 쉽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 오래갑니다. 끝맺으면서 다시 한번 응급 상황을 강조합니다. 가슴 통증이 갑자기 오고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고 통증이 팔과 턱 등으로 퍼지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안내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처방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의 병력과 약물, 검사 결과에 따라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안전한 선택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몬드와 석류를 부담 없이 꾸준히 짠맛과 튀김과 가공육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매일 걷고 잠을 지키고 숨을 고르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여러분의 심장과 생활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당장 한 가지를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한 가지를 내일의 나에게 선물해 주세요. 끝맺으면서 다시 한번 응급 상황을 강조합니다. 가슴 통증이 갑자기 오고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고 통증이 팔과 턱 등으로 퍼지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안내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처방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의 병력과 약물, 검사 결과에 따라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안전한 선택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몬드와 석류를 무리 없이 꾸준히 짠맛과 튀김과 가공육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매일 걷고 잠을 지키고 숨을 고르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여러분의 심장과 생활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당장 한 가지를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한 가지를 내일의 나에게 선물해 주세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보며 나는 이미 늦었다고 느끼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장은 오늘부터의 관리에 반응합니다. 작은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매일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은 아몬드와 석류를 준비하는 날, 내일은 국물 줄이는 날, 모레는 식사 순서를 바꾸는 날처럼 하루에 하나씩만 추가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진 하루하루가 결국 여러분의 심장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러나 꾸준히 해보세요. 몸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정직하게 변화를 보여줍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큰 안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봅시다. 지금부터요. 천천히.